안녕하세요.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 권영배입니다. 오늘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관련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하면은 테슬라죠. 저희 테슬라 담당하는 김민경 연구원, 그리고 배터리 LG화학 담당하는 박연주 연구원, 삼성 SDI 담당하는 김철중 연구원 오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연구원님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터리 산업을 사랑하는 사랑의 배터리 LG화학 담당 박연주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 SDI 수호천사 김철중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따로 수식어가 필요 없죠. 테슬라 담당하는 김민경 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요즘 잘 나가죠.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계속 많이 올랐고 계속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그런 이유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가 오른 데에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생산 및 실적이 불안정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이제 생산량도 그렇고 수익 창출도 좀 안정화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렇게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견조한 판매량을 보이면서 또 이런 부분이 주가 상승에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 양산 단계의 차량 중에서는 가장 자율주행에 가까운 기술을 구현하고 있어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하면서 드디어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 차원에서 접근을 하자면 지금과 같이 저금리, 저성장이 고착화된 시장에서 테슬라와 같은 성장주가 더 많은 희소성과 가치를 받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최근에 일단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다들 저도 힘들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좀 판매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최근에 좀 판매 추이나 이런 것 좀 업데이트 부탁드릴게요. 팬데믹에도 사실 테슬라의 수요는 견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발발을 하든 어쨌든 계속 테슬라를 사고 싶어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우려하고 있었던 부분은 공급이에요. 지금 테슬라의 차량들을 생산하는 프리몬트 공장에서는 연간 생산 능력이 약 49만 대 정도 됩니다. 근데 가동률과 계절성을 고려했을 때 2분기 생산량은 단순 계산으로 한 11만 대에서 12만 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장이 셧다운을 거의 2분기의 절반 가까이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조업일수를 고려를 한다면 약 한 4만 대 정도 생산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고요. 한편 이제 올해부터 가동이 시작된 상하이 공장 같은 경우는 연산 20만 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초기 단계의 가동률을 고려를 한다면 약 3만 대 정도로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순 계산으로 본다면 약 7.5만 대, 7만 5천 대 정도가 예상이 됐었는데요. 실제로 2분기 판매량을 까놓고 보니까 생산량은 8만 2천 대가 됐던 거죠. 거기다가 1분기 재고까지 더해져서 판매량은 그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공장이 2분기 절반 가까이 가동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약 5% 정도 하락이 그쳤다는 거는 가동률 자체가 작년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는 거죠. 상하이 공장도 생각보다 좋은 가동률로 생산이 되고 있고 프리몬트 공장도 작년보다 가동률이 더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내년이나 향후에도 거의 디자인 캐파에 가까운 생산량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생각보다 생산도 괜찮은 것 같네요. 근데 다른 지역 시장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유럽 전기차 시장 동향은 요즘 어떤가요? 네, 유럽 업체들의 상황도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앞서 테슬라 판매량 말씀 주셨지만 테슬라가 굉장히 잘 팔리면서 사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얻는 업체들이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인 상황이잖아요. 아무래도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을 타겟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BMW나 벤츠 같은 모델들이 많이 좀 타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굉장히 열심히 전기차 모델들을 개발을 했고 특히 올해 하반기 내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전기차 모델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판매도 사실 꽤 괜찮았지만 하반기 내년에 저희가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굉장히 좋은 모델들, 대표적으로 폭스바겐 ID3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4분기부터 판매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또 유럽 정부에서 이번에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된 부분을 좀 극복하기 위한 부양책의 핵심으로 또 전기차를 또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들이 최근에 많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정도 주나요?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대당 한 9,000유로까지 얘기가 되는데요. 9,000유로면 한국 돈으로 거의 1,000만 원. 1,000만 원 훨씬 넘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ID3 같은 경우는 출시 가격이 한 3만에서 4만 유로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독일 보조금이 지금 9,000유로까지 나오다 보니까 제 생각엔 아마 나오면은 굉장히 좀 잘 팔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혹시 중국 자동차 시장은 요새 좀 어떤가요? 특히 전기차. 네. 중국 전기차 시장은 사실 최근 숫자만 봤을 땐 그렇게 유럽만큼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작년 6월 달에 보조금이 끊겼고 그 이후로 이제 YOY로 1년 동안 역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두 번째로 코비드 이후에 똑같이 보조금을 줬는데 오히려 내연기관이 올라오는 속도가 좀 더 빠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는데 이제 제가 요즘 주목하고 있는 건 질적인 성장 측면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이제 상해 자동차 같은 1,000만 원, 1,500만 원짜리 차들이 많이 팔리는 시장이었는데 지금 많이 팔리는 차들을 보면 니오라던가 모델 3 그리고 뭐 BYD 한 같은 하이엔드 모델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 전체의 질적인 성장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배터리 탑재량적인 측면에서도 산업적으로 되게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중국도 뭐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정부 차원에서 그 전기차를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내연기관차 메이커, 딱 중국 메이커 별로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 뜨는 전기차 산업을 앞으로 많이 육성할 만한 그런 인센티브, 동기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CATL이나 말씀하신 BYD, 니오처럼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포텐셜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정부 측면에서 앞으로 쭉 밀어주면 중국 시장도 잘 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일단 그럼 테슬라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좀 전망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전망치가 이제 또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판매가 좋다 예상보다 좋았기 때문에 이게 판매량 전망이 올라가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테슬라 측에 의하면 테슬라가 올해 연초에 올해 판매 목표를 50만 대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팬데믹 이후에는 사람들이 2분기 판매량도 굉장히 저조할 거고 좀 이 판매 목표를 하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2분기 판매량을 발표하기 전에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 50만 대 말을 했던 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었어요. 근데 이건 되게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발언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지금 2분기 판매량을 실제로 보고 또 가동률이 꽤 올라온 걸로 보면서 사람들이 이 판매 추정치를 점점 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프리몬트 공장 생산 능력이 거의 50만 대까지 상향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중기 판매 전망치도 상향이 되고 있는 이유가 최근 1년 사이에 캐파를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 이제 베를린 공장도 21년 말에는 가동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얼마 전에 발표했던 이제 텍사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이제 새로 막 논의가 되고 있는 언급이 되고 있는 노나시아 시장, 노나시아 공장이나 혹은 이제 영국 쪽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도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1년에는 모델들의 가격 인하로 인해서 수요가 확대되면서 거의 이제 생산 능력에 가까운 판매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75만 대 정도 되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2025년에는 250만 대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훌륭하네요. 250만 대. 그리고 또 테슬라가 배터리데이에 이거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한 3번 정도 연기했는데 아무튼 올해 9월 22일로 확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발표될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연기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얘기 하려고 이런 거 자꾸 하나요? 우선 이제 연기를 한 이유 자체는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뭔가 이제 개최를 할 수가 없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이제 온라인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좀 실제로 좀 느낄 수 있게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데이 때 발표될 걸로 예상되는 내용이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라는 거죠.
지금 테슬라가 이제 현재 같은 경우는 프리몬트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는 전량 파나소닉과의 JV를 통해서 배터리를 납품을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하이 공장 같은 경우는 LG화학과 CATL에서 배터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추가 증설하는 전기차 캐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만드는 배터리를 쓰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이 이제 또 시장에 큰 파급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많이 만들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테슬라가 JV로 만들고 있는 캐파는 35기가와트거든요. 근데 이 이제 테라팩토리, 기가팩토리도 아니고 테라팩토리를 건설을 해서 기가팩토리 한 30배 수준. 이거는 전기차로 치면 900만 대 분량이거든요. 이만큼 많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테슬라는 기존에 맥스웰과 하이바라는 배터리 업체들을 인수한 바 있죠. 그래서 얘네들의 기술력을 흡수하고 또 더 발전시켜서 에너지 밀도가 킬로그램당 300Wh에 이르는 배터리를 만들 계획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장수명 배터리, 오래가게 만든다라는 건데요.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말로는 거의 160만 킬로미터 정도의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개인이 운전해가지고는 사실 연 2만 킬로 정도 타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160만 킬로미터라는 거는 이게 뭐 수명이 길다라는 차원을 넘어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을 통해 가지고 그 차가 노는 시간 없이 계속 굴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자신감까지도 보여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네, 테슬라가 그럼 그렇게 많은 배터리를 이제 직접 생산을 하게 되면 어찌 보면 이제 다른 자동차 회사들, 다른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한테도 테슬라 배터리를 팔 수 있지 않나,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입장에서 뭐 삼성 SDI든 LG화학이든 약간 좀 고객, 손님들을 좀 뺏기는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사회자님이 일단 말씀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이제 배터리,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SDI랑 LG화학 어떡하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서 그거에 대한 좀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토요타를 비롯한 기존 OEM들은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본인들의 부품들을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그 안에서 수익을 창출했던 친구들이어서 본인들의 이제 밑에 있는 배터리들을 계속 이제 서플라이체를 만들고 싶어 할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지금 공공의 적이 테슬라인 상황이에요. 공공의 적인 테슬라인 상황에서 테슬라 배터리를 가져다가 만드는 정도의 리스크를 감당할 가능성은 되게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민경 연구원이 말했듯이 이제 테슬라가 배터리를 직접 하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앨런 머스크 친구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데, 친하신가 봐요? 번호 알고 싶습니다. 번호 알면 저한테도 좀. 네. 근데 이제 어찌됐든 앨런 머스크가 이제 범인이 아니어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업가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인 추정을 해보면, 지금 당장 9월 22일에 우리 배터리 기술이 너무 좋기 때문에 기존 배터리 체인들 다 쳐내고 내가 다 해먹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너무 리스키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LG화학, SDI, CATL은 걔네를 위한 증설 규모는 낮추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 너무 급속하게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배터리 공급이 안 되면 마켓 셰어를 뺏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합리적으로 추정해봤을 땐 본인들의 배터리 기술이 굉장히 우위에 있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배터리 기술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기술적인 이전이라면 JV 설립이라던가, 지금 네바다도 어차피 JV로 성립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JV 설립을 통해서 이런 기술 이전을 통해서 기존 배터리 체인들과 비즈니스를 같이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테슬라가 이렇게 뭐 배터리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하지만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 중국의 CATL인가요? 그 회사 배터리를 또 뭐 쓰기로 했다고 하는데, LFP, CATL이 만드는 LFP 배터리를 뭐 쓴다라고 하는데, 또 보면 우리나라 회사들은 NCM 이 계열의 배터리를 만들잖아요. 혹시 뭐 그 LFP랑 NCM 간의 무슨 차이나 이런 것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뉴스를 제가 작년에 봤을 때 저도 쇼크를 먹었고 아마 SDI나 LG화학도 약간 쇼크를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LFP란 배터리를 테슬라가 채택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LFP 배터리라고 하는 건 되게 무겁고
에너지 밀도가 낮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행거리를 같은 공간 안에서 주행거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배터리예요, 이론적으로. 근데 반면에 NCM, NCA라고 하는 이제 니켈 계열의 양극재들이 배터리들은 이제 기술력 계속 올려가면서 주행거리를 뭐 800, 900, 1000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기술이었거든요. 1000km까지요? 가능합니다. 아. NCMA 뭐 이런까지 넘어가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간 테슬라 입장에서는 LFP 배터리를 채택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추가된 기술이 저희가 CTP라는 기술을 썼어요. CTP라고 하는 건 셀 투 팩의 약자고 중간에 이제 모듈 공정을 없앴습니다. 네. 이걸 없앴기 때문에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오히려 원가는 개선이 되고 이제 더 많은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LFP 배터리 시장도 지금부터는 나름의 시장의 영역을 확대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저가형 차량 시장, 뭐 400km 언저리에 있는 주행거리의 전기차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마켓쉐어를 차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CM 같은 경우는 좀 비싸잖아요. 특히 LG화학이 뭐 SDI도 그렇지만 NCM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LG화학은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하려고 하나요? 일단 뭐 LFP가 NCM보다 싼 것은 사실이지만 CTP를 적용을 하더라도 여전히 에너지 밀도는 좀 낮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주행거리를 가기 위해서 넣어야 되는 배터리 양이 LFP가 좀 더 많이 이제 배터리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동일하게만 비교를 해봤을 때는 조금 싸기는 하지만 실제로 차에 넣었을 때 차이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고요. 여전히 이제 에너지 밀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하이엔드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전히 NCM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LFP는 조금 더 이제 로엔드 차량, 조금 더 싸고 또 이제 좀 이머징 국가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차량 쪽으로 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아무튼 뭐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뭐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뭐 각각 뭐 LG화학이랑 삼성 SDI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 이런 거 좀 짚어주시죠. 네, 앞서 보셨던 것처럼 테슬라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잘 팔리는 테슬라랑 경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굉장히 빨리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배터리 업체들이 상당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폭스바겐, 뭐 BMW 이런 업체들이 전기차를 만들려면 그 엔진인 배터리를 어딘가서 사와야 되는데 그 배터리를 사올 수 있는 업체가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지금 4개, 5개밖에 없고 그 중에서 또 가장 경험이 많고 가장 많은 수주를 확보를 하고 있는 업체가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배터리를 생산을 해왔고 지금 현재 배터리 기술력 측면에서 거의 탑티어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 업체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LG화학이 그 배터리를 납품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실 수익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돈을 못 벌고 있죠. 네, 돈을 못 번 지가 오랜 10년 시간이 됐죠. 네, 흘렀죠. 그래서 많이 수익성을 걱정하시지만 최근에 들어서 LG화학의 바게닝 파워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동차 업체들은 테슬라랑 싸워야 되다 보니까 전기차를 더 빨리 내놔야 되는데 배터리는 사실상 몇 개 업체가 없고 그 중에서도 업체 간에 좀 차이가 있는데 LG화학이 좀 많이 이제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LG화학이 원하는 그런 마진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거와 다르게 향후 수년 내에 상당히 실적이 좋아지고 또 주가도 그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SDI는 그럼 수주 별로 못 받고 있나요? 네, 저도 이제 LG화학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이제 SDI는 사실 가는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룹사의 그룹사의 비즈니스 성향도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 SDI는 LG화학처럼 공격적으로 캐파를 올리고 공격적으로 한 5년치, 10년치 수주를 받는 업체가 아닙니다. 고객사를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하는 방식은 캐파를 올리고 수주를 많이 받는 방식보다는 더 수익성 위주로 더 이제 원가나 에너지 밀도가 좋은 배터리를 더 많이 개발해 놓고 이걸로 결국 승부를 보겠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LG화학에 대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고객사를 너무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폭스바겐이 25년에 몇 대 팔 거다라고 예상하는 수주를 지금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폭스바겐이 25년, 30년에 그거를 팔 수 있을지 아니면 그 구간에 니오라는 업체가 유럽에 진출해서 그 정도 10만 대 이렇게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폭스바겐 지금 기존 내연기관들이 얼마나 팔지에 대한 가시성이 떨어지는 구간에 그거에 맞춰서 캐파를 올렸을 때 나중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첫 번째 하고 있고 좋아하는 업체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 기술적으로 표준화가 안 됐어요. 아까 LFP도 갑자기 뒤통수를 치면서 작년에 나온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표준화가 다 안 된 구간에 너무 캐파를 질러 놓는 거는 사실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SDI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LG화학 대비 캐파 3분의 1이고요. 매출액도 3분의 1이긴 해요. 근데 똑같이 BEP입니다.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보면 똑같이 이제 네. BEP 레벨의 수익성이 좋아지는데 이 말은 뭐냐면 단위 매출액당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SDI가. 그래서 제가 SDI의 중장기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SDI가 여태까지 캐파를 느리게 올렸던 건 전제가 수익성 중심으로 가겠다였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 캐파를 못 늘렸던 건데 지금 최근에 SDI의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분기 헝가리 라인이나 시안 라인 이제 순이익률 보시면 매출액은 꺾였는데 이익률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수익성이 좋아지는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삼성그룹 아시지 않습니까? 돈 굉장히 많습니다. 그룹사적인 차원에서 뭔가 중장기로 LG화학 정도는 캐파 올려라라는 이제 지침이 내려올 경우는 드라마틱하게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잠재력이 좀 있다. 주가의 폭발성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네. 네. 일단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상황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를 못 믿고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어떤 성장성이라는 부분은 이미 최근에 상당히 좀 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 비즈니스 파트너, 그러니까 OEM들이 전기차를 우리가 몇 년까지 할 거고 그만큼 배터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다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업체와 못하는 업체는 차이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특히 이제 많은 자동차 업체들과 조인트 벤처를 굉장히 활발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트 벤처를 하게 되면 LG화학 입장에서는 좀 판매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또 OEM 입장에서는 배터리를 확보할 수가 있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이제 잘 맞는 전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과 이제 OEM 업체들과 조인트 벤처를 맺게 되면 시장이 사실상 좀 재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 SDI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더 이제 치고 올라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제가 한 마디 더 해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한 마디,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LG화학도 좋고 뭐 SDI도 좋은데 저는 CATL도 좋아요. 왜냐하면 실은 저도 애널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CATL 담당하는데 CATL은 일단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뭐 정부가 밀어주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CATL은 이런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집중되는 회사다. 중국 시장의 시장 점유율 저는 한 55%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성장성이 좋고요. 또 하나는 뭐 LFP 배터리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큰 포텐셜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기술적으로 우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테슬라 모델 3에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나가잖아요. 이게 잘 팔리고 차를 사람들이 사서 타봤더니 좋네? 그러면 시장에서는 CATL 배터리에 대한 뭔가 기술, 품질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이제 사라지게 될 거고 지금 중국 시장 매출이 99%거든요. CATL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글로벌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LG화학이든 SDI든 CATL이든 배터리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배터리 캐파 많이 늘리고 있고요. 테슬라도 이제 캐파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테슬라는 좀 어떤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캐파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일 내에 지금 텍사스 공장과 베를린 공장이 얘기가 확정이 됐고 또 지어지고 있고 짓기 시작하고 있죠. 게다가 이외에도 영국이나 논아시아 지역에서의 캐파 확장도 얘기가 되고 있는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할 점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당장에 캐파가 안 되는데 어떻게 테슬라의 점유율을 이렇게 높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수요만 견조하다면 공급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테슬라가 옛날과는 다르게 지금은 이렇게 공장을 열심히 짓고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더 안정적으로 벌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중에 혹시 전기차 타시는 분 계세요? 박연주 연구원님 그 차가 뭐였죠? 네.
K가 5개? 네, 국산차 한 타고 10년 됐잖아요. 네. 바꾸실 때 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게 전기차를 살 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차보다 내년, 내후년의 차가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안 사고 10년 타셨다. 네, 그래서 저 그렇군요. 기다리고 있어요. 저 내년, 네. 내후년에는 정말 특히 이제 테슬라 모델 Y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 비싼데. 좀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한국에 나오면 그 굉장히 테슬라가 아무튼 뭐 자동차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하세요? 2019년 기준으로 자동차 소매 판매 시장이 약 9천만 대 정도입니다. 근데 자동차 판매는 대체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과 좀 동행하는 부분이 네. 있어서 2025년에는 한 1억 대 시장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의 목표를 좀 공격적으로 250만 대를 잡는다면 뭐 한 2.5% 정도가 되는 거죠. 얼마 안 되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이거를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에 비교를 한다면 BMW가 2.5%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벤츠를 만든 이제 다임러가 3%좀 넘는 수준입니다. 이런 브랜드를 생각하면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죠. 게다가 이제 소비재 시장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한 업체가 30% 40% 되는 과점을 하기가 좀 네. 어렵습니다. 테슬라 아까 좀 차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네. 어찌 보면 그 프리미엄 시장, 그 위 시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다. 뭐 그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게도 당연히 볼 수 있고요. 가격대로 봐도 그렇지만 이제 전기차 시장이나 PHEV까지 합한 그런 시장에서 네. 봤을 때는 더 높은 점유율을 예상을 하고 있죠. 저희가 한 15%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수익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회사들 뭐 수익성이 그래도 괜찮은데 아직은 테슬라는 수익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테슬라가 중기적으로는 지금 차를 만들고 있는 OEM 업체들보다 더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업 구조가 전체적으로 단순한데요. 그러니까 생산 측면에서 보자면 공장 자동화율이 굉장히 높아서 지금처럼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생산량을 줄여야 될 때 좀 더 탄력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고정비 부담이 적은 거죠. 그리고 이제 차종 자체가 적다 보니까 개발비가 낮아질 여력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유통 측면에서 보자면 온라인 판매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마진 훼손이 적습니다. 게다가 유지 보수 측면에서는 내연기관 대비 부품도 적고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배터리를 제외할 경우에는 리콜이나 충당금이 집행될 그런 확률도 굉장히 적은 거죠. 게다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차량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장점입니다. 하드웨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 없이 좀 더 차량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정비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지금 작년에 이제 36만 7천 대를 팔았는데 앞으로 250만 대가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만큼 규모의 경제를 훨씬 더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또 이제 수소차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니콜라인가요? 그 우리 뭐 초등학교 물리 시간에 그 배웠잖아요. 니콜라랑 테슬라. 이 수소차가 이제 전기차를 대체하면 버리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수소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수소차도 분명히 수소차가 필요한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차와 전기차를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해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비용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주행거리가 더 길어서 다소 이제 반복적인 장소를 주행하는 그런 상용차에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랑 수소차는 각자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 도로에 나다니는 차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LPG 택시도 있고, 뭐 휘발유, 경유, 하이브리드도 있고, 또 이제 CNG 같은 버스 이런 거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누구도 왜 휘발유로 전부 통일하지 않느냐? 뭐 다 없애라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꼭 하나만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목적에 맞는 시장을 좀 더 기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수소든 전기든 에너지원의 변천사를 봤을 때는 탄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좀 성장을 할 수 있고 또 전기차나 수소차나 결국 동력원은 전기라는 점에서도 동일합니다. 단지 이제 저장 매체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수소차나 전기차를 이제 흑백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배터리
쪽에서 테슬라 굉장히 뭐 중요한 이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테슬라 근데 또 테슬라 모멘텀을 또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LG화학, SDI 뭐 테슬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테슬라가 없더라도 뭐 LG화학이나 SDI 같은 경우 주가가 좀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먼저 LG화학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를 수 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방 시장의 성장성인데요. 전기차 시장이 과연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느냐. 한 가지랑 두 번째는 정말 배터리가 돈을 벌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사실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뭐 테슬라가 많은 도움을 주긴 했지만 이미 전기차 시장은 대세로 가고 있고 향후 2, 3년 내에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기차가 조만간 이 내연기관 차랑 가격이 비슷해지는 시점이 올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는 일반적인 기대보다 훨씬 더 빠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기대하는 한 가지 모멘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터리 마진 확대인데 일반적인 우려랑 다르게 실제로 굉장히 퀄리티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에서 4-5개밖에 없고 특히 올해, 내년, 내후년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 후발 배터리 업체들과 선발 배터리 업체들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결국 그것은 마진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 역시 이제 남아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성장이나 마진 확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SDI는 어떤가요? 일단 시장에서 사실 테슬라를 애플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애플도 지금 마켓쉐어가 20% 아래입니다. 되게 많이 파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물량 기준은 삼성전자가 훨씬 많이 팔고 있어요. 근데 애플이 돈은 훨씬 많이 벌잖아요. 훨씬 많이 벌죠. 이익 단에서는 그래서 테슬라는 돈 많이 벌 겁니다. 훨씬 테슬라가 좋네요. 네,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안 되면 이 시장이 사실 의미가 없는 시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테슬라가 잘 되기 때문에 이 시장을 뺏길 수 없어서 폭스바겐이 이제 드라마틱한 캐펙스를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테슬라가 사실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의 실적이 연결된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의 효과로 인해서 그 후방 효과들, 아까 말씀하신 폭스바겐이나 르노나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전기차를 많이 팔면서 그거에 대한 수혜를 한국 업체들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SDI, LG화학 굉장히 뭐 우리나라 업체들 기술력 좋고 하니까 잘 될 것 같네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사실 가장 관심이 많은 업체가 CATL이거든요. CATL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주가 흐름을 예상하시나요? 네, CATL 뭐 다들 너무 관심이 많으시고 이제 견제도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CATL이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포지션이 잘 돼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중국 전기차 시장은 우리나라 이제 차값으로 치면 한 2천만 원대 정도의 시장이 앞으로 더 많이 커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려면 그 차 가격에 이제 경쟁력 있는 그 제품을 내려면 배터리를 싼 거 써야 되거든요. 싼 거 쓰려면 결국 이제 CATL 배터리, 아까 말씀하신 LFP 배터리 이런 것들이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굉장히 포지션이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뭐 CATL 주가도 저는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CATL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에서 개인이 투자하기는 어려운 주식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이 CATL을 투자하는 좋은 방법으로 제안 드리는 건 이제 ETF입니다. 잘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ETF가 있는데 특히 중국 전기차 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ETF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CATL이 상장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홍콩 시장 같은데 상장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중국의 입장에서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투자들이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투자 대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구 구조와 노령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게 될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서 저희 미래에셋 자산운용 김재현 팀장님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2020 미래에셋대유 온라인 자산관리 콘서트는 해피빈과 함께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